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김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과 학모 에듀 페스티벌 3일차 미래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마당, 평화공존마당을 거쳐 오늘은 미래마당으로 미래혁신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마당에서는 마크 프렌스키 기조강연 및 미래역량, 교육과정, 에듀테크를 키워드로 한 주제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조강연 후 바로 이 장소에서도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제 기조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기조강연자는 세계미래교육재단의 마크 프렌스키 대표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2001년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민자라는 신조어를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리고 인디스북 어워드를 수상한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가 있습니다. 오늘 마크 프렌스키 기조강연 통역을 위해 아쇼카 한국 이혜영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혜영 대표님은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의 초대 대표님으로 세계 최대의 사회혁신 기업과 네트워크 조직인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이혜영 대표님을 모시며 마크 프렌스키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all I start? Yes, Mark, I think you can start. Thank you. Good evening. I am Marc Prensky. I am very happy to be addressing you in Korea at this conference. I am in California, and I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I want to give a special thanks to Ms. Hae-young Lee, who is going to be the translator and is a great supporter. She is from Ashoka. And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Let us get started. 네, 여러분, 저는 마크 프렌스키라고 하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께 미래교육, 혁신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역을 도움을 주고 있는 저희 아쇼카, 저희 협력자인 또 아쇼카 측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not see my screen. 네, 화면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cond. Something has gone wrong here. Okay. Here we are. 네. So I am here this evening to talk to you about vision and hope.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비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And my question for you is, can you see the future not just through your own eyes, but through the eyes of your kids?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눈으로 미래를 과연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And the reason this is important is that your kids are growing up in a different world from the world that you grew up in.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 우리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세계하고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at world that your kids are growing up in is a world in which they will need a lot of power to affect things. And our job is going to be to give them power.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들이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So we need a new goal for our children, not just to educate them, but to do more.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Not just innovative education, which this conference is about,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컨퍼런스에서도 혁신교육이란 말이 있던데요. 하지만 단순히 혁신적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ut innovative empowerment. That means giving them power. 네, 혁신적인 교육을 넘어서 혁신적인 역량 강화, 그들의 힘을 길러주는 것을 우리 목표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Before 2020, before the turn of the millennium, kids had very little power. So it was important that we spent a lot of time educating them and telling them about our past.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0년에 살고 있는데요. 이 21세기로 넘어온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의 아이들은 대체로 힘이 없었죠. 그들은 힘이 없는 존재였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 교육의 대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But going forward, our kids have a lot of potential power. So it is our job to empower them further.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온 지금 2020년 현재 이제부터 아이들은 엄청난 잠재력, 그 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So the way to the future and the new goal for us as adults is to empower the humans of the future. 그래서 어른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그 미래의 인간들,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겠죠. 그 미래를 살아갈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파워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We used to spend our time educating our kids, and we still do. And that means giving them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past. But now we have to empower our kids. 우리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가르치고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과거에 있던 것들을 잘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 파워를 강화하는 쪽으로 말이죠. So while many of us are involved in education, we need to move in the 21st century from education to empowerment. 그래서 지금 교육 관계자들이시라면 이 21세기에 맞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육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힘, 역량을 강화하는 empowerment로 가야 됩니다. Why do we have to do this? The reason is because we see so much fear in our children.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지금 많은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nd that fear comes from at least three big things. The first one is, of course, COVID-19, which we are all living through. This is something that adults are very afraid of. It affects adults. It affects children less. But the adults pass on their fears to the kids. Instead of saying to the kids, you will be fine and we will learn a lot about how to deal with this in the future. 네,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이 저는 최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금 다 겪고 계시고 잘 아시는 코비드-19로 인한 두려움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굉장히 이걸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체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들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들이 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또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점차 많은 지식이나 이런 기술들이 생길 거라는 좀 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 second reason for fear in our kids is that we are in a time of great technology change, and that many adults are scared of the changes that are coming so fast in technology, and we pass that to our kids. 두 번째 거대한 두려움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이 기술적인 변화, 혁신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원의 변화들이 너무 빠르고 거세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것들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거나 버거워하면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런 어른들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가진 두려움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전이되고 있는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The third reason that kids are afraid is that we adults have left them with a lot of problems. We have big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We have big problems like nuclear and possible destruction that they are very afraid of, and those problems were in large measure caused by us, the adults.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의 원인은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도 규모가 매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데, 큰 문제들로서는 기후변화나 핵무기의 존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어린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들을 어린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But here is the good news. There is an antidote to the fear that kids feel. And that antidote, that solution, is to become powerful. So the antidote to fear in our kids is empowerment. 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 이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해독제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가질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스스로 강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파워풀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해독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empowerment, 그 파워를 길러주는 것이 역할이 되어야 되겠죠. In order to fix these problems in their world, our kids need to know that they can have an impact on that world, even when they are still young.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 미래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세상에 내가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어리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y need to believe deep in their minds and in their hearts that they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world.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야 됩니다. What they need in order to fix these problems is to be more powerful than they are today when they are young.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현재보다 내일 계속 더 강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나이가 지금 어리다고 사람들이 보더라도요. They need to believe that they are powerful.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And we, adults, need to believe that too. We need to believe that our kids are very powerful and that we can make them more powerful. But too many of us don't yet believe that. 아이들만 그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믿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사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어른들은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o that is the new belief. That is what I want you to understand and leave with, the fact that your kids are more powerful than you were.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믿음 체계, 신념 체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가, 학생이 여러분이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So ask yourself, do you believe in kids having power? Do you believe in powerful young people?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가? 나는 파워풀한 청소년, 파워풀한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가? 진심으로 믿는가? When we see our children with their phones at young ages, we need to say, is that hurting the kids or is that preparing them for the future? I think it's not hurting them. It's not, in most cases, addiction. What it is symbiosis, coming together with the technology to prepare them for the future.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서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나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아이들의 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중독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는 기계와 어쩌면 공생하는 한 몸처럼 되어서 공생하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hat I see is a new beliefs divid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of which I am a part, from the 20th century, and the younger generation from the 21st century.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현실은 이런 믿음, 신념 체계가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처럼 20세기에 태어나고 나이가 있는 편인 사람들과 21세기에 태어난 이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 사이에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신념에 있어서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And let me describe a little bit about both sides of this divide.
On the old side of the divide, people believed, and you may believe this as well, that kids were powerless, that technology was just a tool that you could either choose to use or not use, that it's better to be live in person rather than virtual like we are doing, that individual work, your own work, is very, very important, and you're not supposed to collaborate when you're working with other people or other students. And finally,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master the subject, to learn everything you can before you go out and do something. That's the old set of beliefs. 네, 그 두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격차 중에 먼저 그 낡은, 오래된 신념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힘이 없다. 그들은 뭔가 힘을 가지긴 너무 어리다. 이런 존재로 보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은 수단이자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이 직접 대면만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개개인의 어떤 성과, 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과목이나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서야만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만들거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진 것이 오래된 신념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what are the new beliefs? The new beliefs are that kids are powerful, that they can do things when they're young, that technology is a part of us, that we can't take it away because that would be like cutting off our hand. That online is equal to in person, it's just different. And in each circumstance, one may be better than the other. That networking and collabor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working on your own, and that accomplishment is something that comes early and before you have necessarily mastered everything. 네, 이제 Those are the new beliefs. 네, 이제 새로운 믿음 체계를 살펴볼까요? 새로운 믿음 체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이들을 이제는 이미 강하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기술은 몸의 일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기술을 쓰지 않는다는 것, 기기를 쓰지 않는 손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을 정도의 그런 어떤 동일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교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혼자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하고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배우고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한 후에가 아니라 그 전에도 또 가능한 일찍부터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 새로운 믿음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d this new beliefs divide is very, very important that we recognize.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n something many people talk about, which is called the digital divide, where some people have technology and some people don't as yet. But the beliefs, the change in beliefs is even more important.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믿음 체계 간의 차이, 격차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런 어떤 디지털 기계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이런 격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디지털 디바이드보다 이러한 신념 체계의 격차,
빌리프 디바이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o now let us look at the beliefs divide in education. On the old side are the beliefs in learning being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individual, bettering yourself is what is important, that it's important to earn high grades and get high rankings in your class, that we need to learn, keep learning that to learn, that our thinking needs to be academic. We need to learn the ways that academics think and do things. We need to know what's coming in the world because we have to get prepared for it. And if we're lucky, we need to know what our personal interests and passions are. 네, 이런 신념체계의 격차, 차이가 교육 현장에서 실제 교육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실제 20세기에 교육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배우는 거죠. 뭔가를 계속 배우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를 계속 뭔가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더 높은 점수와 등급을 받고 또 심지어 배우기를 더 잘 배우는 learn to learn이라고 하죠. 그런 쪽. 그리고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또 미래를 빨리 잘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대비하자라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그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열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봤던 게 20세기의 신념체계입니다. All of that is what we do today, but those are the old beliefs. The new beliefs in education are that it's not about learning, but about accomplishing. That it's not about bettering yourself only, but making your world better. That it's not about grades or rankings, but about getting things done that are useful, learning to accomplish, and using your thinking in the real world. We want to be ready in this changing world for anything that comes. And when we know our passion or our interests, we want to apply that passion with impact. 네, 이제 새로운 이런 믿음 체계에서의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점수와 등급을 넘어서 무언가를 실제로 되게 하는 것, get things done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 배운 것을 진짜 세상 실생활 속에서 활용해보고 적용해보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그 예측할 수 없었던 무엇이 와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찾았다면 그것을 거기서 실제로 어떤 임팩트를 내볼 수 있는 활동까지 가야 됩니다. So please think about which side of this beliefs divide are you on? 한번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믿음 체계 중에 어느 쪽에 지금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I have written a book of beliefs that I think young people should hold for the future. It's a book that is free and it is online. And I hope it will be someday in Korean. And I'm going to share some of the pages with you. 네, 저는 최근에 그래서 이 앞으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짧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21세기 아이들을 위한 믿음인데요. 아직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한국어로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중에 일부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 am a member first
of the human race and a citizen of the world before my many other identities.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념 체계를 가진 어린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내가 자라면서 가지게 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저는 이 인류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계의 시민입니다. I have a unique set of dreams, passions, strengths, and capabilities that no other human being has. 이 소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고도 같지 않은, 똑같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꿈, 열정, 힘, 능력을 합쳐놓은 그 조합이 있습니다. I can understand my uniqueness and apply it to bettering my world in my own way. 그리고 여기 한 청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 have the power to create positive change as an individual and even more powerfully in teams. 네, 저는 저 혼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팀을 이뤄서 더 많은 사람들과 그걸 같이 한다면 더 큰 힘을 갖게 되겠죠. I can and will take my dreams as seriously as I want to. 이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고요. 저는 그 꿈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꿈은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My best self combines what I care about most, what I'm best at, and what I love to do.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각자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나의 가장 최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ive in a technology age and will make my human and machine components work well together to solve problems. 여기 또 청소년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요소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My goal is to become a good, effective, world-improving person, doing the most good and the least harm that I can. 그리고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목표는 더 좋은 사람, 더 쓸모 있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세상에 좋을 수 있는 일들은 많이 하고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은 가장 적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All of those are beliefs that I think our young people should have.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어떤 말들이 저는 지금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신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why should we even care about this? The reason we should care is that empowerment and these kinds of empowering beliefs will enable our kids to fix the future.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임파워먼트 접근이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Our kids need real world beliefs. They need real world accomplishment
empowering beliefs and real-world accomplishment, they need to understand their own uniqueness, and they need to become symbiotic with technology and teams.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받는 것,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것에 기반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보는 경험,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자기만의 고유함, 그 특별함을 알고, 그리고 이 기술과 함께 공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Every kid knows that their world will be very different from the world that their parents and teachers grew up in.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세계가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살았던 세계, 살고 있는 세계와는 매우 다른 세상을 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But that is the only world that the adults know. 하지만 어른들이 알고 있는 세계는 굉장히 제한이 돼 있는 거죠.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in the world that these kids will have to fix. We will never run out of problems to fix. 반면에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커지고 있습니다. 결코 앞으로도 문제가 모자라서 해결할 문제가 부족한 이런 상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So I said at the beginning that I was going to give you vision and hope. 제가 이 발표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비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The vision is a vision of powerful kids who can fix and who can build their world. 바로 그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The hope is that you will choose to bring your kids into that positive future and not into the past.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희망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그런 더 나은 희망적인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거나 당겨줄 수도 있고요. 그들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Our kids want to be powerful.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Too many of them feel like they are being pulled into the past that their parents lived through. 그런데도 많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부모님이 살았던 과거로 자꾸만 자기들이 이렇게 빨아당겨지는, 끌려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What we need as adults is the courage to move our kids forward and not backward.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절대 뒤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And the definition of the word courage is to feel the fear, and all of us feel fear about the future, but to move forward anyway.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기의 정의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서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렵죠. 그럼에도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So our kids' hope is that we all, adults, will change our beliefs in order to make a positive future
happen for them.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진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바꿔야 하는 그런 믿음 체계, 그 믿음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 아이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And their biggest hope is that we will do it quickly, that we will do it in time so that their world can be saved and they can save it. 하지만 그들이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우리들이 그 신념 체계를, 믿음 체계를 바꿔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So please believe in your minds and in your hearts that we can all do this, that we can help our kids in this way.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머리로 또 우리 마음으로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And please get to work as hard as you can to give your kids empowering beliefs.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행에 직접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empowering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실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념 체계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I salute you. 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And this is my email, and I hope you will write to me with your questions. 여기 저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후에도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And now I have time for a few questions. If any of you would like to ask me something, I will do my best to answer. 네, 저희에게 몇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답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을 그럼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네, 저쪽에 있으시네요. 마이크가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온 윤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의구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파워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듣게 되면서 생각한 거는 저희가 교육에서 아이들의 내재적 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저희들이 교사로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재적 아이들의 힘은 이전부터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그 힘을 우리도 끌어내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제 끌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기존 20세기 살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제 21세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다시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안해 줄 수 있는 그 파워를 끌어내서 할 수 있는 한두 개의 어떤 방안이라 해야 되나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Okay, Mark, we have one question from a lady who works for city and provincial level office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her Can you question, speak a little louder, please? yeah, can you hear me okay? Yes. Yes. So the question is, they've actually long time known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kids, and they do have they do have the power inside of them, and they do have a lot of potential, but they've been struggling a lot in terms of how to actually activate and draw out that power, that potential into, the reality, more externally. But they have not seen too many good results. It's very, very challenging to make that inner power of our children into something that's, external. And so do you have some examples of how to actually make that transition, that kind of externalization of the power of our children? Because it's not very easy, actually doing that. I do have ideas, and if I get to be with you for another presentation, I will give you lots of examples of projects that students have done. The best way to do this is not by classes, but by projects. And those projects are not school projects. They need to be real world projects with real world impact, so that the students can say, before, this was not good, but after, because of what my team and my project did, this piece of the world, whatever it is better. And the more students do these real world projects in teams that have real impact that they can point to, the better they will become empowered and feel like they are empowered. 네, 일단 그런 실제로 아이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거나 펼쳐 보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 그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제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이것이 그냥 교실에서 수업의 방식으로 될 수 없고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이것도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세상의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세상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팀으로, 혼자라기보단 팀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세상에 어떤 임팩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나로 인해서 생겨나는지, 우리 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지를 이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그걸 심지어 정확히 어디라고 자기들이 짚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명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느껴보고 경험한 아이들이라면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mpowerment starts with beliefs, but it shows itself in real world accomplishments.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린 이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분명히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임파워를 하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실질적인 그 결과는 진짜 세상의 임팩트로서 나타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So ask yourself this question. We have a school with children that is in a particular community or in your country of South Korea. Is the country or the community better all the time because those students are making it better?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아니면 뭐 한국 같은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그 지역사회가 좋아지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진짜 세상의 임팩트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Marc.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질문 혹시 또 있으세요?
네,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네. We have two more questions, I think, Mark. Good. 네, 우선 좋은 강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현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감 직원섭이고요.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역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인파워먼트 관련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역량할 때 꽤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컴피던시 쪽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쓰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할 때 오늘 주제로 말씀했던 인파워먼트와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컴피던시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든지 관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He really appreciates your excellent presentation. He really wants to thank you. And he works in a school as a teacher. And these days in South Korea, there's a lot of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Competency development for the students to prepare them for the future, and it's really emphasized in the school curriculums, and everywhere. So can you make a kind of a distinction between empowerment and the competency? What are the common things,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do you think? Yes. Thank you. In the coming world, nobody cares about the skills that you have. Nobody cares about the competencies you have. Nobody cares about the knowledge you have. What they care about is what you can accomplish with those skills and competencies and knowledge. So it's not important to measure the competencies. It's important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projects that kids do because they have those competencies. And so I think we measure the wrong things. What we need to look for are measurable positive impact on the real world from our kids, and not count their skills or their grades or even their competencies. 네,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뭔지,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심지어 지금 얘기해 주신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 진짜 관심을 가질 거는 앞으로 그 말씀하신 컴피턴시, 역량을 가지고 진짜 어떤 성취를 내서 임팩트를 줬는지, 예. 그것에 우리는 진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져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좀 잘못된 걸 측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측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컴피턴시,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만들어낸 측정 가능한 임팩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할까요? 네. 예. 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있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강한 힘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진짜 세상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육에서 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The question is, I was really impressed to hear you saying that our children have the power. They are powerful to even change the world. That really strikes me. And I really agree that this real world project is so important. So in order to move away from the old model and go to this real world projects in real world impact measuring,
what do you recommend to the Korean education system or Korean society that we should get rid of, we should move away from immediately? Well, you now have, and most of the world has, a Ministry of Education or an Office of Education. And what I would like to see is a ministry of empowerment, accomplishment, and impact. And if you had that, a ministry of empowerment, accomplishment, and impact, they could help you say, let's take a big piece of every day or a big piece of every week and make sure that our kids are doing projects that make an impact on the world. And those projects can be anything from building organic gardens to inventing new projects to helping other people to improving the world. We have kids in the world who are fighting COVID and building apps against COVID and cancer. So many things kids can do today. We have to give them time. And if I had to recommend one thing, let's spend less time on the details of the math and language and science and social studies that we do now. The subjects may be important in their general sense, but we do much too much detail. 네. 일단 어느 나라에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부나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Ministry of Education인데 저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inistry of Empowerment, Accomplishment, Impact. 그래서 Empowerment하고 성취를 돕고 그런 임팩트를 낼 수 있게끔 아이들이 하는 것에 집중하는 어쩌면 새로운 교육부와 같은 정도의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실제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아이들이 하루에도 적은 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일주일에도 가능한 많은 시간을 이런 진짜 세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어떤 가든, 정원을 개척한다든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활동들을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건 물론 어떤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통적인 과목들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지금 그 세부적인 것, 디테일까지 너무 배우느라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지금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지어 그런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Thank you, Marc,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Yeah, we're very happy. We're very happy to have you. Yeah. And I hope you will all thank me in thanking Ms. Hae-young Lee for this wonderful translation that was so helpful. And I was so happy she brought 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and I hope to come again. I hope that everybody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contact me if you have a question, and I look forward to helping you empower your kids.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아이들을 계속 인파워 하시는 걸 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서 또 연락을 계속 해도 좋겠고요. 저희가 아쇼카를 통해서 제가 한국에 작년에 처음 방문을 했어서 또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으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마크 프렌스키 대표님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통역을 해주신 이혜영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마크 프렌스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단어들을 마음에 담으셨나요? 꽤 몇 개의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죠. 힘, 비전, 희망, 믿음, 용기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국제 간의 분쟁, 감염병, 기후위기, 기타 등등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아까 우리 마크 프렌스키 대표님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시대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용기라는 단어에 저는 꽂혔습니다. 용기가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힘을 줬던 단어인데요. 용기가 어학사전에는 굳고 씩씩한 기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마크 프렌스키 대표님께서 두렵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럴까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힘, 믿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마당의 기조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바로 주제별 세션 C-1이 이어질 예정이니 참석자 여러분은 다음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